우리 고객님 인성이나 반성 없는 태도를 감안 상고까지 가면 검찰 수사권 반납. 요즘 뉴스가 이게 뭐 굉장히 핫하더군요. 뭐 그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씩 뭐 이루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제 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좀 더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기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뭔가 하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민주당의 어떤 사전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동안 우리 검찰 뉴스에 나온 검찰들 물론 뭐 훌륭한 전과를 올린 것도 있고 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수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는 뭐 일부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그죠. 하지만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검찰이라는 등 솔직히 뭐 정권이 바뀌면 자기 사람 검찰 수뇌부로 만들고 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검찰 수뇌부에 앉혀놓는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군사정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하다못해 경찰관도 어디 아는 사람 있으면 좋다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죠? 여러분들 이 비슷한 일을 저는 군대 가서 그런 걸 느꼈죠. 군대도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헌병이라는 군인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헌병이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나 아는 사람 있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 군대 가면 대우가 천지 차이라는 걸 저는 군대 가서 피부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영화 같은 것에서도 많이 나왔고 이미 사건 사고 많이 나왔고 최근에 제가 어느 날이라는 걸 프로파일링 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날이라는 물론 어느 정도의 재밌게 하려고 뭐 어느 정도 집어넣은 것도 있겠지만 전 수사 과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그죠? 어떤 수사를 하기보다는 어떤 과학 수사를 CSI 같은 과학 수사를 하기보다는 한국은 자백에 많이 의존을 하죠. 그죠? 그 조서를 어떻게 아직도 지금 핸드폰마다 고성능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요. 아무리 싸구려라도 핸드폰마다 얼마든지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 녹화할 수 있는 파일이 장치가 다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하나씩 어지간하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인터뷰를 안 한다는 건 이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죠? 캠코더가 옛날에는 뭐 비싸서 테이프가 비싸서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디지털 시대 유튜브만 해도 제가 지금 파일을 900개 이상 올렸는데 아직도 물론 유튜브 구글이 서버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고화질의 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서를 쓴다든지 영상을 보관하지 않는다든지 그죠? 만약에 피의자로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혐의는 좀 없는 것 같아. 뭐 수상하긴 한데 혐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진범으로 만약에 잡혔을 때 과거에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의문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탄핵도 탄핵 수사 같은 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가 수사해놓고 당선인이 와서 자신이 탄핵을 수사를 진두지휘 해가지고 와서 미안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죠? 전 탄핵은 지금도 사법부에서 시위대에 굴복한 게 아닌가. 국회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당리 당략에 의해서 국회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죄가 없어도 탄핵을 시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대법원에서 막힐 거라고 봤는데 법원은 그런 시민들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을 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국민 여론에 의해서 법 해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죠. 그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같은 그런 일들 때문에 탄핵을 당할 것 같으면 아무도 대통령을 못 할 겁니다. 그죠? 그 정도 가지고 탄핵 당할 것 같으면. 그죠? 아무튼 그래요. 그죠? 만약에 탄핵 자체가 불법이 돼버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죠? 반역죄가 되겠죠? 반역죄면 다 사형이에요. 그죠? 반역죄면 다 사형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그죠? 그럼 만약에 탄핵을 해서 불법선거를, 부정선거를 해서 뭔가 하려고 했다. 국가를 어떻게 이상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랬으면 완전 다 100% 반역죄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 요즘 좀 궁금한 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 토론회 할 때, 지금 복지 플러스, 기본 수당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려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좀 궁금해요. 그렇죠. 제가 지금 계산해 보면 재원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재원이 있잖아요. 공무원들 월급 줘야 되죠. 국방비 나가야 되죠. 최소한에 나가야 되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1년 예산 600조 안에. 그죠? 그리고 아무리 최소한 다 줄여버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설 운영 관리비라든지, 약간의 어떤 한전이나 이런 데 보조를 해준다든지, 국도를 만든다든지, 항만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200~300조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복지 예산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300조 정도를, 그렇게 쓰면, 한 25만에서 30만원 밖에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하위 50%를 준다든지, 이렇게 줄여버리면 되긴 하지만, 당시 제가 듣기로는 전 국민 100% 준다고 그렇게 생각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1인당 200만원, 300만원을 주려면 도대체,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과연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겠지,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인지, 그죠? 요즘 드는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기업들을 국유화해서 M&A 하거나, 기업들이 내는 수익을 가지고,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니면, 그렇게 1인당 국민들이 200만원씩 주려면 거의 1000조 가까이 들거든요. 1000조 가까이 들면 5년 동안 5000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거의,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원을 어디서 충당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채권 발행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채권 발행을 하게 되면, 언젠간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빚내서 돈 쓰자, 이런 겁니까? 마이너스 통장 만들자, 이런 거예요. 그죠? 오늘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제가 역시 예상한 대로 물가를 급격하게 올리는 이유가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시키기 위해서 물가를 좀 올리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그렇게 의심을 하게끔 만드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하는 일은 없어요.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절대로 우연히 하거나, 어쩌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나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이미 훨씬 이전부터 철저하게 계산해서 A를 하게 되면 B가 될 거고, B가 되면 C가 될 거라는 걸 철저하게 계산해서 한 거예요. 그죠?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그렇다는 건 부정선거도 제가 보기에는 철저한 준비 끝에 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선 뭐부터 먹어야 돼요? 부정선거를 하려면 우선 지자체부터 먹어야 되겠죠? 그죠? 지자체부터 먹고 CCTV를 가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표가리를 하죠. 그죠? 그 1차는 성공했죠. 그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대구 빼고 거의 다 썰었죠. 실제로. 그죠? 근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문제겠죠? 공무원들 중에도 정직한 사람들이 상당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물론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의로운 공무원들도 상당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뭔가 걸린 거죠. 정의로운 공무원들 때문에 뭔가 마음대로 안 됐던 거죠. 그죠? 저는 어쨌든 지금 5년 전 일을 생각해 보면 역시 대구 분들이 대단하구나. 대구 경북 분들이 그렇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어쩌면 나라를 살린 게 아닌가. 그죠? 지금 누가 계속 경상도 쪽에 불을 지르고 다니는 것 같은데, 검찰은 과연 수사라도 하고 있는지, 경찰은 수사라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과연 과열 때문에 저게 건조주의보 때문에 불이 저렇게 일어난다? 그럼 왜 지리살인 불이 안 일어나요? 지리살인 촉촉한가 보죠? 그죠? 왜 대구 경북에서만 계속 뺑 돌아가면서 불이 나는지, 그것도 사드 근처에서만, 그죠? 뭐 영장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유가 뭘까요? 그죠? 아무도 수사도 안 해요. 그죠? 그럼 막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지금 경상도 전역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아무 수사도 안 하는 거, 이런 건 어떡할 겁니까? 그죠? 참 특이하죠. 그죠? 자, 부정선거에 대한 사전 포석. 부정선거 조사에 대한 사전 포석. 그죠? 뭔가 똥낀 원래 그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그죠? 불안하죠. 선거 이길 줄 알았는데 선거 져버려서 정권이 바뀌었으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가 100 무소속 우호적인 의석수까지 합치면 한 120석 가까이 되더라고요. 우호적인 것까지 합치면. 그러면 민주당의 의석수를 많이 깎아먹었죠. 물론 무소속을 다 입당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호적인 어떤 그 의석수까지 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90몇 석이었는데, 지금 요번에 또 대통령 선거 때 보궐선거에가 5석을 먹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그 우호적인 사람들이 기존에 국민의힘의 당에 있던 사람들이 당선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의석수가 상당히 늘어난 걸로 그렇게 보여요. 그죠? 불안하겠죠. 그죠? 그 선거도 보면 거의 더블 스코어를 했어요. 제가 그때도 되게 웃겼던 게, 선거 결과를 보면서 되게 웃겼던 게, 어떻게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선거는 더블로 이겼는데, 대통령 선거는 격차가 별로 없어요. 희한하죠. 다른 사람이 선거를 한 건가? 다른 사람이 선거를 했나? 보통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보통 민주당을 지지하면 민주당을 찍게 되어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국민의힘을 찍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은 격차가 더블로 벌어졌는데, 대통령 그거는 비슷해요. 그죠? 희한하죠? 그런 거는 아예 수사 자체도 안 해요. 그죠? 이겼으니까 어차피 그런 거 수사 자체도 안 해요. 그죠? 할 생각도 없고, 그죠? 이런 거는, 사안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 대통령급이 특별히 지시를 해야 수사를 하겠죠. 그죠? 당이 하나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탄핵과 세월호 수사에 대한 준비. 지금 민주당의 리스크가 2개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당시에 탄핵 사유와, 세월호를 건져 올린 후에, 과연 세월호가 어떻게 됐나? 세월호가 왜 침몰을 했나? 에 대한 수사 결과가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 버리죠. 정확하게, 확실하게 제가 보기에는 배만 건져놓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요즘 세월호 이야기도 잘 안 하죠. 분명히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세월호, 우리가 보이는 쪽 말고 반대편이, 철판이 완전히 다 날아갔던 걸로 분명히 제가 영상을 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철판이 날아갔다는 거는 누군가가 폭탄으로 테러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추리한 게 맞은 거죠. 이쪽으로 폭탄을 다 날리고 자동차 묶어놨던 끈 다 풀고 뒤에 방향탑 유압 있는 거를 폭탄 설치해서 한꺼번에 다 터뜨려서 배가 충격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서 침몰을 한 거죠. 테러죠. 그죠? 100% 테러예요. 그죠? 100% 테러인데 왜 민주당에서 시시할까요? 그죠? 그죠?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전면적인 재수사를 하겠죠. 현직 대통령을 사유 없이 시위를 해서 탄핵을 시켰으면 반역죄예요. 그죠? 그죠? 반역죄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부정선거까지 했다. 이거는 최악이죠. 그죠? 과연 검찰이나 경찰은 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첩보는 있었고, 이 정도는 거의 국정원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정도 수사는 제가 보기에는 검경이 아니라 국정원이 해야 되죠. 이 정도는. 거의 간첩 혐의죠. 간첩 혐의, 저보다 검찰보다 훨씬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은밀히 조사를 해서 증거 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건 FBI보다는 CIA가 해야 되는 사안인 거죠. 근데 국가 반역죄니까. 그죠? 국가 반역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간첩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바짝 긴장을 하고 있겠죠. 당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로스쿨 제도. 로스쿨 제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대학원에 가서 그러니까 뭐 변호사 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대학원에서 배워서 사법시험을 쳐서 이제 변호사가 되는, 변호사나 판검사가 되는 그런 제도죠. 그러니까 로스쿨이 없을 때는 사법시험 제도라고 있었어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아마 사법시험 제도 시대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학력고사처럼. 그러니까 학력고사 세대가 있고 수능 세대가 있어요. 그죠? 저희 형은 학력고사 세대고 저는 수능 세대거든요. 제가 수능 첫 번째 세대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사법시험은 시험을 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없었어요. 합격될 때까지 자기가 치면 돼요. 근데 로스쿨 제도로 바뀌면서 3번 떨어지면 끝나게 됐죠. 3번 떨어지면 시험을 못 치게 됐어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요즘 맞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문제를 쉽게 내고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로스쿨은 그래요. 자, 그 문제점이 뭔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뭔가? 그때 당시 나이가 어린 사람이 사법시험을 빨리 합격해서, 재판을 해서 재판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어요. 재판 결과가 종종 이상하게 판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던 게 너무 나이 어린 판검사가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세상 경험을 좀 하고 세상 물정도 좀 알고 그런 사람, 세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 판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이 판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도입한 게 제가 알기로는 로스쿨 제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문 분야들이 있다 보니까 좀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도 변호사 될 수 있고, 판검사 될 수 있고, 의사 하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복수 전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좋지 않나 이랬는데, 지금 사법고시 때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죠? 솔직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검색만 한번 해봐도 알 건데, 전부 다 핸드폰을 안 보는지, 그죠? 집에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지, 검색만 해봐도 다 알만한 내용인데, 그죠? 그리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초법적인 어떤 그런 판결을 한다는 등, 뭐 항소 불가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뭐 그런 이상한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법원에서. 그죠? 검찰, 경찰들이. 검찰들이 좀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뉴스 보면 가관이에요. 그죠? 이거 그냥, 과연 저 사람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 맞나? 과연 헌법을 공부하긴 했나 싶을 정도의 아주 그냥 이상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법도 문제가 있죠. 뭐 어쨌든 뭐 검찰, 경찰은 법이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수사를 하고 뭐 범인을 잡고 하는 거니까
법 자체가 이상해버리면 뭐 어차피 검찰, 경찰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쳐다만 봐도 시선 강간이다. 이거 의미가 뭘까요? 아까 잠깐 이거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쁜 여자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겁니까? 가난한 것들은 이쁜 여자를 건드리거나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건가? 이쁘고 똑똑한 애들은 다 우리 차지니까 그런 여자를 함부로 거들떠 보지도 마라.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마라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겁니까? 제가 보기엔 약간 그런 의도 같은데. 그죠? 아무튼 우리나라 법 체계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딱히 뭐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정권 바뀔 때마다 다르고, 누가 검사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누가 검찰총장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검찰이 법 자체를 안 지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죠? 솔직히 뭐 본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원은 자기들이 뭐가 문제인지 자기들이 훨씬 잘 알 거예요, 그죠? 그죠? 굳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자기들 스스로가 더 잘 알 거예요, 그죠? 김앤장 공화국, 뭐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로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대한민국에서 거의 대법원하고 사법부하고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는 그런 김앤장이라는 굉장히 큰 로펌이 있죠. 그죠? 요번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도 김앤장 출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관을 그만두고 김앤장에 있다가 거기서 자문해 주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걸 일종의 회전문 인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죠. 과거에는 김앤장 출신이 누가 있었나? 김윤선인가? 문화부 장관 김윤선인가? 맞나? 그 탄핵 때 같이 감옥 갔던 그분이 있었죠. 그분이 김앤장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강용석 씨,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용석, 그죠? 근데 그분은 김앤장 출신은 아니고, 김앤장의 어떤 하청업체? 그죠? 김앤장의 하청업, 지금 제가 분석하기로는 김앤장 하청업체 수준이 아닌가? 그 김앤장에서 좀, 뭐랄까, 좀, 레벨이 좀 떨어지는 사건을 이렇게 맡기는 그런 약간 하청 같은 그런 변호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김앤장은 개인 수사는 안 한다, 개인 변호는 안 한다 그러더군요. 김앤장은 큰 기업체의 변호만 한다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이제 두꺼비 사건이 있죠. 진로에게 이렇게 그걸 받고, 진로가 그때 여러분들 진로소주 알죠? 옛날 두꺼비라고 그 회사를 망하게 했던 장본인이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제가 옛날에 PD수첩 봤던 거기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회사고, 이 로펌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소송을 하면 A도 김앤장의 의뢰를 하고 B도 김앤장의 의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변호사 한 명이 그러니까 A하고 B 둘 다 변호를 하는 그런 희한한 일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 김앤장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A하고 B가 동시에 김앤장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소송하는 당사자 2명이 둘 다 김앤장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소송 안 질라고. 그런 웃지 못할 사건 수입도 하는 그런 곳이죠. 보셨습니까? 1년에 국무총리했던 국무총리했던 그분, 한 달에 1억씩 받았다 그러잖아요. 한 달에 1억씩 16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가 봐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정관예우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도관이라는 영화 보면, 도관이라는 영화에 그 사람이 나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김앤장과 유사한 어떤 행태를 이야기하는 변호사가 나오죠. 아무튼 그래요. 대한민국에 지금 예전에 국정원장도, MB 때는 국정원장 한 적도 있었고, 그죠? 대한민국의 어떤 거의 주무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죠? 또 하나의 정부, 또 하나의 그러니까 뭐 검찰, 행정부, 사법부, 행정부, 국회 외에 김현장이라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가면 뭐 유죄도 무죄가 되고 무죄도 유죄가 되고, 그죠? 그런 큰 대형 로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좀 수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발전을 할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레벨 1은 우리가 파출소라 그러죠. 경미한 경범죄, 뭐 이웃 간에 다툰다든지 뭐 가벼운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냥 파출소에서 레벨을 정해서 그 사건 레벨 수준 레벨을 정해서 레벨 1은 파출소에서 경미하게 처리하고, 레벨 1은 그거보다 조금 더 뭐 사람이 많이 다쳤다든지 폭행이라든지 전치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그 위에 상위 경찰서에서 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제가 살고 있는 뭐 남구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대구시 전체에서 만약에 어떤 놈이 사기를 쳤다, 사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대구시 광역수사대가 하고, 그리고 전국을 상대로 수사를 했다 그러면 전국수사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일종의 미국으로 치면 FBI가 되겠죠. 광역수사대, 전국수사대는 약간 FBI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뭐 부정선거 같으면 공수처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도 사기를 많이 쳐요. 보이스피싱. 해외 수사대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인터폴과 연계할 수 있는 해외 수사대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범죄가 옛날같이 단순 폭행, 뭐 강간, 살인 이렇게 아니다 말이에요. 굉장히 지능적인 범죄로 진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킹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확인된 것만 10년이 넘도록 시나리오를 갖다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방송국들이 드라마를 쳐만들고 있는데, 물론 제가 경찰이 신고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혀 안 하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신고를 해야 수사를 한다 뭐 이런 겁니까? 과연 제가 신고를 하면 수사를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죠? 저는 어차피 이걸 민사기 때문에 저는 못 이긴다고 보거든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요. 방송국이 돈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변호사 사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안 할 뿐이에요. 어차피 저한테 누명을 뒤집어 쓰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신고를 안 해요. 그럼 이렇게 장기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지능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과연 이런 사건이 누군가가, 저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때, 그죠? 과연 이런 전문성을 파고들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나, 이 말이죠.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죠? 할 의지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전문 분야를 만들어서 그 전문 분야에 특화된 수사관들을 키워야 되지 않나? 그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그죠?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지금 경찰들이? 그죠? 시대는 범죄자들은 점점 지능화돼 가고 있는데, 우리 수사는 점점 어떤 소 뒷걸음 치는 게 아닌가? 아무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검경이 좀 더 발전을 해서 좋은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